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27페이지 컨트롤 C, 컨트롤 F를 활용해서 패턴 넣은 다음에 붙여넣기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는 앞으로 도식화 그릴 때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컨트롤 C는 복사인데 보통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를 하죠. 그런데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F, 복사한 오브젝트 바로 앞에 붙여넣긴 컨트롤 C와 컨트롤 F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열기 하겠습니다. 티셔츠 열었습니다. 교재 27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란 도트 원형 문양이 패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원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형 툴에서 정원 시프트를 클릭하고 정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면색은 빨간색으로 하고요. 선색은 금지하겠습니다. 이 원을 패턴으로 한번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이 정원 포트 문양을 패턴으로 등록시키고 싶으면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견본 팔레트에 끌어다가 플러스 표시가 생성이 되면은 마우스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놓는 순간 지금 패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하기 전에 원형은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끌어다가 바깥으로 꺼내 두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항상 원본은 남겨두는 것이 좋으니까 넓은 빈 공간에 살짝 치워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격자 표시, 지금 여기 있는 이 티셔츠에는 흰색의 면색이 채워져 있네요. 자, 우리 이 티셔츠는 몇 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판 있네요. 양쪽에 소매가 있고요. 그리고 목둘레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되돌리기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제 면색 대신 패턴을 넣겠습니다. 패턴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 빨간색의 도트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빨간색의 도트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교재 27페이지의 문양과는 다르죠? 원본을 하나 복사해 두고요. 우리는 변형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너무 큽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크기 조절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저는 95% 입력하겠습니다. 5%만 축소하겠다라는 의미죠. 액체 번영은 체크 해제하고 오로지 패턴의 크기만 5% 축소하겠습니다. 미리 보니 5% 패턴만 축소가 되었네요. 체크 해제하고요.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걸 반복 적용시켜 주세요. 컨트롤 D죠. 열심히 컨트롤 D에서 패턴의 크기를 축소했는데 27페이지에 있는 우리 티셔츠의 문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형의 도트 문양에 뒤에 여백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등록한 패턴은 간격이 없잖아요. 간격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각도도 45도 각도로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시켜야 되겠네요. 일단 그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격을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도트와 도트 사이에 여백이 있으니까 간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부터 여백을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해도 이 상태에서도 여백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원형 문양의 도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패턴을 수정시킬 수 있는 패턴 옵션 창이 생성이 됩니다. 패턴 옵션 창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패턴 옵션 창에서는 등록한 패턴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의 간격을 폭과 높이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가 격자이거든요. 격자. 격자인데 한번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으로 벽돌형. 다이아몬드 모양이 세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열로 벽돌형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가로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죠. 기타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패턴의 유형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격자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격자를 체크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맞춰줄 수 있는 거는 현재 이 5개 중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회전 툴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격자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은 여백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폭과 높이의 여백을 0.5, 0.5돼 있죠? 조금만 한번 넓혀볼까요? 1cm로 한번 하고 엔터 해볼게요. 폭이 1cm만큼. 높이도 동일하게 1cm만큼 하고 엔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습니까? 1cm만큼 폭과 높이의 여백이 생긴 거예요. 여백이 생겼는데 직접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여백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일러스트레이터 글씨를 입력하는 부분을 파랗게 만든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을 클릭하면 점점 폭이 줄어들고요. 위쪽을 클릭하면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래쪽으로 해서 일단 1cm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파랗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위쪽을 클릭하면 높이의 여백이 넓어지고요. 아래쪽을 클릭하면 높이의 여백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45도를 만들고 싶으니까 높이의 여백도 동일하게 1cm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상단에 있는 완료를 체크해 주세요. 여백이 생겼죠. 아까는 여백이 없었는데 여백이 생겼습니다. 패턴에 여백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회전 툴로 방향을 돌려주면 되겠죠? 모두 선택한 다음에 회전 툴 더블 클릭해서 5도만, 패턴만 체크하는 거 알고 있죠? 미리 보기. 맞네요. 확인했습니다. 컨트롤 D 조금 전에 했던 걸 반복시켜 주세요인데 나는 지금 컨트롤 DD는 할 생각 없고 바로 45도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45도 각도로 회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하고 회전 툴에서 처음부터 바로 45도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컨트롤 DD를 사용하는 것은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정확하게 45도를 돌릴 거예요. 그럴 때는 45도를 미리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티셔츠도 동일한 패턴을 넣어주세요. 선택하고요. 우리한테는 스포이드 툴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이드 툴. 이 스포이드 툴로 내가 원하는 패턴을 클릭만 하면 이미 변형이 된, 크기나 회전이 변형이 된 그 패턴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룹 하겠습니다. 그룹. 이쪽도 그룹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F를 통해서 우리 면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대를 해보면 빈 공간에 격자 표시가 보이죠? 이것은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면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가장 심플한 거죠. 윈도우 메뉴에 지금은 정렬이 필요합니다. 정렬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겁니다. 하나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가 됐죠? 혹은 우리는 Alt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여기서 뒤에 있는 이 티셔츠에 내가 원하는 면색을 넣겠습니다. 두 장을 정확하게 겹쳐야 되겠죠. 겹칠 때 뒤에 면색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선을 금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선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통해서는 지금 가운데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정렬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미 정렬 팔레트에서 두 번째 아이콘은 사용해 보았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요. 다섯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또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저는 임의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2번과 5번이 되겠죠? 모두 선택하고 정렬해야 되는 대상 선택하고요. 2번과 5번입니다. 당연히 그룹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방법이 있고요. 하나일 땐 상관없는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때는 정렬하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F를 사용하면 되죠.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죠? 어딘가에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했으면 면색을 변경시켜주고요. 뒤에 들어가는 선은 한 줄만 있으면 되니 금지시켜주면 되겠죠? 패턴이 없어졌는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장돼 있어요. 저기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 있어요. 바로 앞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F입니다. 모두 선택해서 그룹 해주면 배경이 있는 더 이상 시스루가 아닌 지금 배경이 있는 패턴을 등록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복습입니다. 패턴을 등록했고요. 패턴의 크기나 패턴의 방향을 회전시켰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C, 컨트롤 F를 통해서 바로 앞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패턴을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패턴 위를 더블 클릭하면 패턴 옵션 창이 생성되었다라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패턴을 등록할 때 처음부터 여백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트 문양의 패턴은 도트 문양만 끌어다가 패턴을 등록했는데 처음부터 지금 Alt 누르고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트 문양만 패턴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도형 툴로 정사각형을 한 개 만들어서요.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색상을 제가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면색을 변경하고요.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정렬이 있으니까 모두 선택해서 2번과 5번을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사각형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미리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미리 사각형으로 내가 여백으로 하고 싶은 만큼 여백을 만들어서 끌어다가 견본 팔레트 위에 올리면 미리 여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패턴이 등록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백이 있는 패턴을 넣어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게끔 패턴이 등록이 되죠. 차이점은 첫 번째는 원형만 패턴으로 등록했을 때 여백이 없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여백이 되고 싶은 만큼 사각형 도형 툴로 여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은 여백만큼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패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리 사각형 도형으로 여백을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복습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